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에릭입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페이 FE 개발자가 리액트 쿼리를 선택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카카오페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간단하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FE 개발자들은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페이 앱 내부에서 웹뷰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웹뷰 기반의 FE 개발은 일반적인 웹 프론트엔드 개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프론트엔드 웹뷰를 넘나들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저희는 사용자들이 네이티브와 웹 영역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색함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작게는 페이지 이동 시 히스토리 푸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웹뷰를 열 것이냐 중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지 고민해야 하고, 크게는 캐싱 전략 또는 에러 핸들링 방법까지도 일반적인 웹 프론트엔드 개발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카카오페이 FE 개발자들은 이런 웹뷰 환경에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고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좋은 사용자 경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카카오페이 FE 개발자들이 리액트 쿼리를 선택한 이유라는 주제로 리액트 쿼리를 소개하고 그 사용 경험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리액트 쿼리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저희 카카오페이 FE 개발자들이 이 리액트 쿼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보여드린 뒤에 실제로 리액트 쿼리를 도입하고 나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쿼리, 이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액트 쿼리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의 상태를 불러오고 캐싱하며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요청의 상태 및 정보를 컴포넌트 내부에서 훅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서버로부터 받아온 값을 손쉽게 캐싱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기에 앞서 잠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 불러오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리액트에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어떤 특정한 구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유즈 이펙트 훅을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거나 리덕스 같은 글로벌 스테이트를 통해 API를 호출하여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캐시를 추가하거나 리트라이 또는 상태 최신화를 위한 리패치 기능 같은 걸 추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기능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이 친구들을 직접 구현하게 되면 가뜩이나 타이트한 우리 리소스가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겠죠. 오늘 소개할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 큰 리소스 소모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리액트스럽게 API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우선 리액트 쿼리에서는 유즈 쿼리, 유즈 뮤테이션 같은 훅을 제공하는데요. 이 훅들을 사용하면 리액트 컴포넌트 내부에서 API 요청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리액트스러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훅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API 요청을 진행하는지는 뒤에서 코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리액트 쿼리의 훅을 통해서 API를 호출하고 나면 리액트 쿼리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쿼리 클라이언트라는 친구를 사용하여 API 데이터를 캐싱합니다. 만약 리액트 쿼리의 훅을 통해서 동일한 API 요청을 진행하게 되면 리액트 쿼리에서는 쿼리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캐시 데이터를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반환해주게 되죠. 그 외에도 쿼리 클라이언트는 로컬 스토리지를 통한 퍼시스트 데이터 캐싱이나 브라우저의 포커스, 온라인 이벤트 등을 감지하여 데이터를 갱신하는 일 등의 부가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번 코드를 볼까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캐싱, 이벤트 핸들링 등 리액트 쿼리의 코어 부분을 담당하는 쿼리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를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 컴포넌트에 전달하여 기본적인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후에 실제 API 요청을 진행하는 컴포넌트에서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 훅을 사용하여 API 서버로부터 값을 불러오고 사용하게 됩니다. 리액트 쿼리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의 코드를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띄워보았는데요. API의 로딩 여부, 리스폰스 데이터나 에러 값처럼 API 호출 상태나 결과와 같은 대부분의 값들은 훅의 리턴 값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유즈 쿼리 훅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쿼리 키, 즉 이 요청을 다른 요청들과 고유하게 구분하기 위한 키 값을 전달하는데요. 리액트 쿼리는 이 키 값을 사용하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캐싱하고 관리합니다. 유즈 쿼리 훅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실제 API 요청에 사용되는 비동기 함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리액트 쿼리에서는 이 함수를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선 리액트 쿼리 소개에서 리액트 쿼리는 서버의 상태를 불러오고 캐싱하며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액트 쿼리는 fetch나 axios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대체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대신 API를 통해 불러온 서버의 상태를 내부적으로 캐싱하고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등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API 요청을 수행하는 함수는 fetch나 axios 같은 친구들을 통해 구현하여야 하고, 이 함수를 유즈 쿼리 훅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서 실제 API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액트 쿼리의 캐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리액트 쿼리는 캐시를 위해 요청마다 고유한 쿼리 키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캐싱을 위해 사용하는 쿼리 키에는 스트링과 어레이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레이를 사용할 경우 어레이 아이템으로는 직렬화 가능한 모든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직렬화 가능한 모든 객체를 쿼리 키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하여 데이터를 캐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유저 인포라는 컴포넌트를 띄워 놓았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유저 아이디를 프롭스로 받아서 서버로 유저 아이디를 전달하여 사용자 정보를 받아와서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리액트 쿼리를 통해 API 요청을 진행하게 되면 각 요청마다 고유하게 구분되는 쿼리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캐싱하게 되는데요. 이 유저 인포 컴포넌트에서는 유저 아이디를 쿼리 키를 구성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동적으로 변경되는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와 관계없이 각 요청 간의 고유한 캐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는 리액트 쿼리의 유즈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고 캐싱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서버와 통신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만 이야기하진 않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서버의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해야 하는 일도 당연히 자주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에서는 유즈 뮤테이션이라는 훅을 제공하여 포스트, 풋, 딜리트에 대응되는 API 요청을 전송하여 서버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훅의 모양은 유즈 쿼리와 비슷하죠? 유즈 뮤테이션 훅에서도 유즈 쿼리 훅과 마찬가지로 리턴 값을 통해 API 로딩 여부, 리스폰스 데이터나 에러 값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즈 뮤테이션 훅은 추가적으로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리턴 값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발자들은 이 뮤테이트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시점에 서버로 API 요청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강조 표시되고 있는 코드를 보시면 스위치 컴포넌트의 값이 바뀔 때마다 유즈 뮤테이션에서 제공된 뮤테이트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뮤테이트 함수는 유즈 뮤테이션 훅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는 뮤테이션 펑션을 수행하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뮤테이트 함수의 파라미터가 그대로 뮤테이션 펑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 서버로 전송될 API 요청의 데이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액트 쿼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 카카오페이 API 개발자들이 리액트 쿼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필요한 API마다 리액트 쿼리를 커스텀 훅으로 랩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API들을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다음 내용들, 직관적인 API 사용, API 전처리 및 후처리, 휴먼 에러 방지, API 특성에 맞는 옵션 설정, 그리고 API 간 연관 관계 처리에 대해서 표 말고 코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use 카테고리 리스트 쿼리라는 커스텀 훅을 만들었고, 이 훅은 카테고리 API로 호출하는 use 쿼리 훅을 랩핑하고 있습니다. 우선 컴포넌트에서 API를 사용할 때 이 커스텀 훅의 이름을 보고 어떤 API를 호출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인지 정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직관적인 코드가 우리의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죠. 또 이 커스텀 훅에서는 카테고리 API의 특성에 맞추어 유즈 쿼리 훅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추가해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으나 유즈 쿼리의 세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 가능한 옵션 중 이 커스텀 훅에서는 데이터의 캐시가 유지될 시간을 정의하는 캐시 타임이라는 옵션과 브라우저의 포커스에 따라 최신 데이터 확인 여부를 정의하는 리패치 온 윈도우 포커스라는 옵션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유즈 쿼리 훅을 직접 호출하지 않고 이렇게 작성된 커스텀 훅을 호출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어디에서나 카테고리 목록을 사용할 경우 캐시의 유효시간 같은 옵션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싱에 사용되는 쿼리키가 커스텀 훅 내부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캐시를 처리할 때 쿼리키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휴먼 에러도 같이 방지가 되겠죠. 그리고 커스텀 훅으로 리액트 쿼리를 랩핑하여 사용하면 API 요청의 전처리와 후처리를 진행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지금 화면에 강조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 커스텀 훅에서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isPayApp이라는 값에 따라 각기 다른 API로 요청을 전달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측 요구사항에 맞추어 API 호출에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커스텀 훅에서 처리함으로써 컴포넌트에서는 불필요한 분기 처리 없이 간단히 커스텀 훅을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또 지금 화면에 강조되어 있는 코드를 보시면 use 쿼리 훅에서 select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use 쿼리 훅의 select 옵션을 사용하면 API에서 받은 리스폰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된 값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use 쿼리 훅의 데이터 리턴 값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select 옵션을 사용해서 API 응답 중 후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처리함으로써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서 불필요한 추가 작업 없이 편리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훅으로 리액트 쿼리를 랩핑하게 되면 여러 API 간의 연관 관계가 있는 케이스에도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use balance query 훅을 보면 내부적으로 use account info query 훅의 데이터를 받아 use query의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PI 요청 시 어카운트 값을 데이터로 담아서 보내고 있는데요. use account info query가 데이터 불러오기를 마치기 전에 이 훅이 실행된다면 아마 어카운트 값으로는 undefined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use query는 enabled라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enabled 옵션의 값이 false인 경우 use query는 fetch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enabled 옵션의 값이 true로 변경되면 fetch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죠. 카카오페이 내 일부 서비스에서는 리액트 쿼리의 persist 데이터 캐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에서는 persist 데이터 캐시를 아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persist 데이터 캐시를 구성하게 되면 로컬 스토리지 등 자바스크립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쿼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자의 페이지 이탈 또는 브라우저 종료 후 재접속 시에 기존에 캐싱해 놓은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초기 화면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페이처럼 인앱 웹뷰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사용자 경험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 persist query 클라이언트는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므로 꼭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에서 리액트 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부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리액트 쿼리를 써봤더니 어떤 점이 어떻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중 많은 친구들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여 개발되거나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리팩토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덕스를 이용하여 API 요청을 진행하던 많은 프로젝트들에서 리액트 쿼리를 이용하여 API 상태를 관리하게끔 변경을 진행 중인데요. API 상태 관리를 위해 작성하였던 리덕스 쪽의 많은 코드들을 제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캐싱이나 로딩 상태 확인 등 어떻게든 애플가 처리해야 했던 기능들을 리액트 쿼리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리액트 쿼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과 기능들을 사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혹시 스테일 와일리 밸리데이트 캐시 전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API 요청에 대해 캐시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캐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먼저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하고, 후에 도착한 최신 API 응답을 사용해서 화면을 최신화하는 캐싱 전략을 스테일 와일리 밸리데이트라고 합니다. 이 SWR 전략과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한 펄시스 캐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게 첫 화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사용자 최초 접속 시 API 응답이 오기까지 스켈레톤 화면을 노출하여야 했지만, 한번 API 값을 받아온 뒤로는 로컬 스토리지에 구성된 펄시스트 캐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패치온 윈도우 포커스 옵션을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FE 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앱의 웹뷰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리패치온 윈도우 포커스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다가 잠시 화면을 이탈, 추후 다시 돌아오는 시나리오에서 사용자에게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였을 때, 다시 말해 브라우저의 포커스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API 요청을 진행하여 최신 데이터로 갱신시켜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한 컴포넌트의 언마운트 시 리액트 쿼리 후기 언마운트됨과 동시에 API 요청을 진행하는 프로미스를 캔슬하여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API 요청들은 리액트 컴포넌트의 생명 주기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때때로 컴포넌트는 이미 언마운트 되었지만 API 요청 프로미스는 계속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엑시오스의 인터셉터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리액트 쿼리 사용 시 후기 언마운트 되는 시점에 프로미스를 캔슬하는 구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 것도 사용자 경험 향상의 일환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인 리액트 쿼리는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의 상태를 불러오고 캐싱하며 지속적으로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복잡하고 장황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필요했던 다른 데이터 불러오기 방식과 달리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 리액트 컴포넌트 내부에서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액트 쿼리에서 제공하는 캐싱, 윈도우 포커스 리패칭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면 API 요청과 관련된 번잡한 개발 없이 핵심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쿼리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관리하시는 리액트 프로젝트에 API 연동이 필요하다면 리액트 쿼리의 사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에릭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